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독서 교육론 중에서 독서의 요인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하는 교사들은 이제 우리 인간의 독서에서 어떤 변인들이 서로 관련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초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읽기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읽기라는 것들은 그냥 독서와 같은 뜻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는 이제 독서와 읽기를 이제 같은 개념으로 용어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독서나 읽기의 구성 요인은 연구자들이 이 세 가지를 두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글, 맥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읽기의 구성요인 이제 리딩의 구성요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뭐 읽기 교육의 구성요소 되면 여기서 플러스가 되겠죠. 어떤 게 추가될까요? 당연히 교사, 뭐 교재, 또 수업 모형, 수업, 평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런 읽기 요인하고 읽기 교육 요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환경, 맥락 같은 것도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읽기의 구성요소로서 독자와 글과 맥락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제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독자겠죠. 독자. 독자는 우리가 학습 독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발달 과정에 있는 발달적 독자로 볼 수도 있고 완성된 독자가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적 요인입니다. 인적. 요즘은 이제 AI 같은 인공지능 기계들이 뭐 번역을 하고 해서 사람이 아닌 이제 그 기계가 어떤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번역하는 과정에 독서가 처리되는 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사람을 뜻하는 독자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독자 요인은 이제 에, 그, 어, 그 우리가 학생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 주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 요인을 우리가 다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독자의 어떤 그 읽기 능력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독자의 그 어떤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관련되고 있고 독자의 태도 같은 것, 정의적 요소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의적 요소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앞에 두 가지 같은 것을 이제 인지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자는 다시 보통 우리가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을 나누고 인지적 요인은 이런 어떤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혹은 뭐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독자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 문제는 전통적으로 어떤 학문 분야가 이제 탐구했는가 하면 심리학이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근에 그 독서 연구에 있어서 그 독자 연구는 이제 심리학, 특히 카그니티브 사이콜로지, 뭐 교육 심리학, 또 행동주의 심리학 이런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눈 같은 걸로 텍스트를 지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처리하고 회호화하고 이것을 또 구성하고 또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심리학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 발달의 독자 문제는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다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런 어떤 독자에서 어떤 목적 요인 이런 것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독자가 아주 능수한 독자는 그냥 무턱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방법들을 찾고 또 자기 목적을 점검하고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제 이런 뭐 전략, 리딩 스트래티지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 독자는 이제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인적 요인이고
또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 이걸 연구해 왔고 우리는 이제 독자가 고정된 독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변화해가는 성장해가는 물론 그런 독자들이 이제 간헐적 독자가 되고 독서 능력을 배웠지만 다시 그 비독자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성인 독자들이나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그런 매우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기프티드 리더라고 해서 우수한 독자도 있을 수 있고 능력 면에서 슬로우 러너라고 해서 좀 늦게 발생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정상적 범위에 있는 독자도 있고 능력의 어떤 개인차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디비주얼 개인차를 잘 우리가 조절하고 모든 학생들을 이제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읽기 교육의 주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텍스트 요인인데요. 우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글 요인입니다. 글, 텍스트 요인.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자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글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글의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향해서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어떤 좀 집중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글의 각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이라든지 각 요소들이 하나의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 잘 응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을 이제 통일성 혹은 뭐 응집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용어들은 연구자에 따라 좀 달리 쓰입니다. 이 영어 개념은 이제 코히어런스 개념이고 그래서 주제를 향해서 응집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코히전이란 말은 이제 이렇게 또 행적 연결 관계를 뜻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행적 연결 관계가 이제 그 어떤 코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 그 사이에 뭐 그러나 그리고라고 연결된다라든지 철수가 왔다 그는 뭐 키가 크다 하면 그가 대명사가 철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행적 연결의 문제가 좀 응집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종적 연결의 문제가 이제 그 어떤 통일성, 코히어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향해서 이렇게 글의 이제 어떤 위계적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뒷받침 문단이라는 내용들이 있고 이것이 또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이런 문단이 이제 서론 문단이 되고 전체적으로 주제를 지향한다. 이런 어떤 종적 구조가 글의 응집성이라면 코히어런스라면은 용어가 좀 이렇게 제가 어쨌든 거의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건 워낙 학계에서도 지금 용어들이 일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히어런스를 응집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개별 센텐스와 센텐스 이런 여러 가지 N개의 문장들이 행적으로 이렇게 앞뒤와 전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보통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이제 텍스트가 되려면은 많은 어떤 요소를 구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탐구하는 것들이 이제 텍스트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언어학이라는 이제 필드가 있는데 언어학. 그래서 앞에서 제가 독자 연구하는 부분이 주로 이제 심리학이라고 했는데 이 텍스트 언어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난이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은 쉽고 어렵다라든지 그걸 이독성 연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구조라든지 설명체 구조라든지 설명체 구조라면 다시 비교와 대조 구조라든지 뭐 열거 구조라든지 또 뭐 인과 구조라든지 또 문제 해결 구조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뭐 텍스트는 또 종류 같은 것이 있겠죠. 설명문이라든지 논설문이라든지 뭐 전기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종류 또 어떤 그 장르가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구조 또 어떤 요소 같은 것도 있고 또 글의 어떤 주제 분야가 뭐 인문이다, 자연과학이다, 예술이다 이런 어떤 주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또 매체 같은 것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매체가 글자 그 자체가 매체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방법에서 보면은 또 여러분 만화책 같은 거 생각해 봐요. 거기는 그림도 등장하고 또 글도 등장하죠. 이걸 이제 글자도 매체고 그림도 매체인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걸 가지고 복합 양식이라고 합니다. 복합 양식 문식성.
복합 양식, 멀티 모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매체적 관점에서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난도 이것이 앞에서 말한 이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범주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사회과학이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 글이라는 것들이 독서에서 중요한 변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교육 혹은 읽기 교육을 기획할 때 이 어떤 글을 읽혀야 될까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제 독자를 생각해서 또 그 글을 골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자료 선정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독자의 뭐 정의적 측면에 적합한 글, 또 인지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글, 또 독자의 어떤 흥미에 부합하는 글, 또 어떤 그 글 자체가 참신하고 내용이 좋은 글이냐라든지 많은 이제 선택 요인이 있고 또 글이 구조적으로 이를테면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냐라든지 그러니까 실로 많은 어떤 변인들이 또 이 글 속에서 또 하위 변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 권장 도서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어떤 것들 속에서 탄생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글 요인이 하나의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독서 변이는 이 맥락,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컨텍스트 변이는 또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은 좀 환경 변인, 이거보다 약간 큰 것이 이제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독서 환경. 그래서 이제 주로 좀 이 맥락 변이는 그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 이렇게 상황적 환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굉장히 좀 물리적 환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좀 피지컬한 어떤 내가 지금 뭐 역 대합실에 있느냐 혹은 뭐 점심시간에 있느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포괄적인 어떤 내가 지금 뭐 어떤 이제 뭐 종교적 배경이라든지 또 내가 어떤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혹은 지역적 배경이라든지 내가 어떤 뭐 학교에서 있는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은 소셜 컬처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직접적인 어떤 맥락이고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인 좀 2차적인 그런 어떤 맥락 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사실은 그 의미가 구성되도록 그게 목적인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독자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또 물론 독자 요인도 앞에 설명했지만 많은 또 하위 변인이 있습니다. 텍스트도 또 영향을 미치고 여기도 많은 하위 변인들이 있고 이 맥락 변인도 역시 많은 하위 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읽기 교육에서는 그 구인 내지는 이렇게 해서 많이 탐구해내고 이렇게 변별해내고 어떤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물리적 환경 같은 이런 어떤 작은 맥락도 있고 좀 더 거시적인 맥락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독서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독서나 읽기 지도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읽기나 독서의 일반적인 좀 구인이라고 할까요? 구성 요소,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독자 요인, 하나는 텍스트 요인, 하나는 이제 상황 요인 혹은 맥락 요인인데 독자 요인 각각은 또 하위 요소로 많이 나눠지고 여러 가지 또 분석되고 있고 특히 독자 요인이 좀 심리학에서 많이 탐구됐다는 것, 또 텍스트 요인은 텍스트 언어학 같은 데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 또 이 맥락 요인 또 여러 가지 문화 인류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사소통학 같은 데서 탐구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하위로 또 이렇게 구인 요소로 또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설계할 때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제 또 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